자, 186페이지 이제 들어갈게요. 자, 이제 도시개발법 그러면 이제 6개 법 중에서 절차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화살표 나오는 거 일단 싫어요. 예. 왜냐하면 전체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싫은 거고, 전체적인 틀이 이렇게 되는구나 다음에 살 붙이면 재미있는데, 이게 앞글자부터 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외우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주미 60, 30, 150, 녹 뭐 일단 뭐 하긴 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잖아. 작게 분할하지 마세요였잖아요. 그게 건물이 있을 때는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이 안 된다. 근데 건물이 없는 땅일 때는 분할할 때 토지 분할이니까 개발행위 허가받아라. 이렇게 구분이 된 거였는데, 마지막에 가면 외우기는 외웠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는 전체 개념이 안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럼 일단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여기부터 해야 돼.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뭐 산들론이 있었는데 거기를 싹 밀어가지고 단지를 하나 만드는 거야. 옛날에는 꼬불꼬불한 뭐 도로도 있고 막 그랬는데 거기를 싹 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A시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가 농사 짓고 집 한 채 있고 두 채 있고 막 이런 지역이었어. 산속에. 근데 도시용지가 너무 부족해서 이걸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야 되죠. 이거 묶은 거를 도시개발구역이라고 그래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할 땅이란 뜻이에요. 구역을 누군가가 지정을 하겠죠. 지정하면 이제 구역이 지정됐을 때 어떤 도시로 만들 거냐가 있어야지 이제 여기를 주거단지로 할 건지 뭐 상업도시로 할 건지 아니면 국가산업단지로 할 건지 정해야 되잖아요. 무슨 단지나 무슨 시가지를 조성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신도시라는 단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도시. 우리나라 최초 신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응? 최초 신도시. 일산, 분당 이거는 2기예요. 1기가 영동 신도시가 제일 먼저예요. 영등포 있죠? 영등포의 오른쪽이라고 그래서 영동이라고 그래요. 영동지구에서 한남대교 건너자마자 신도시 만든 강남 신도시 있잖아. 그게 이제 원래 신도시고 1988년도에 대통령 선거 있었거든요. 88년도에 대통령 선거 됐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됐냐면 그때 친구를 백담사로 보냈어요. 야, 너 백담사 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부를게. 안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보통 사람입니다 라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게 200만 호 건설이라는 거를 그 선거 공약으로 넣었어요.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해서 여기 사람들한테 집을 공급하겠다. 근데 서울 시내에는 땅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외곽에다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야.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교통편이 좋아야지 신도시가 되니까. 그래서 천당 밑에 뭐 분당, 저기 이산 동생, 일산, 하동 위에, 중동. 하동 위니까 중동 아니야? 상중하잖아. 그렇게 센스가 없어. 3번하고 그 다음에 평촌 만들었어요. 그걸 5대 신도시라고 그래요. 그럼 걔네들은 다 뭐였냐면 산들 노는데 싹 밀었죠. 밀은 다음에 여기다가 민고 나서 뭐 지어놨어요? 대부분이? 아파트 지어놨어요. 그럼 무슨 목적이었네? 주거단지 목적인 거야.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신도시 만들 때 평택의 고덕 신도시라고 들어봤어요? 고덕 신도시는 주거도 들어가고 공장도 들어가요. 산업도시란 말이에요. 거기는 경제도시, 산업도시로 갔어요. 그럼 무슨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개발 계획에 맞춰서 도시를 개발하려면 사업하는 누가 나와야 돼. 사업하는 사람을 아까 시행자. 이 시행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진행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자 이제 착수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 땅값이 되게 쌌어. 비싸지 않고 싸요. 그러면 그냥 확 뭐 해버리면 되지? 사버리는 걸 강제로 뺏는다 해서 뭐라고 그래? 수용방식이라고 그래. 수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면 뭐 하기가 힘든데요. 수용 뺏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너 잠깐만 나갔다가 우리가 정리 다 되면 이 땅으로 돌려줄게.
땅으로 바꿔주겠다. 바꾸라는 땅지자 써서 뭐야? 환지 방식 있어요. 사업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섞어 쓰면 혼용이라고 하면 되죠. 두 가지 섞어서 혼용 방식인데 이 3방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구획을 싹 정리하는 형태인데 싹 밀어놨어요. 이렇게 딱 정리했습니다. 얘도 정리했어. 느낌이 어때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위에 게 무슨 방식이에요? 써놨잖아. 수용 방식이라고. 사람이 묻으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개야? 저기 위에 거가 수용 방식이고 밑에 거 환지 방식 힌트 줬어요. 자, 땅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애들한테 나갔다가 땅으로 돌려주잖아. 대규모가 될 수가 없어요. 땅 주인한테 돌려주는데 100평 있던 애한테 나갔다가 50평 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싹 밀어서 집단으로 조성을 다 해버렸어요. 수용이라는 거는 시행자가 만약에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시행자가 기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있었을 건데 여기 A라는 소유자, B라는 소유자, C라는 소유자, D 뭐 엄청 많았겠죠. 이 사람한테 뭐를 주고서요? 보상금을 주고 얘를 내보냈고 얘를 내보냈고 얘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다 누가 갖고 왔네요? 갑 시행자가 갖고 왔어. 이거 전체가 누구 땅이에요 현재? 근데 갑이 이거를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를 단지 조성해놨어요. 여기는 주거용지다, 뭐 상업용지다, 공업용지다, 여기 녹지다 정해놓으면 이거를 조성이 된 토지라고 해서 조성토지 공급이라고 합니다. 공급. 지금 현재 누구 거지만 갑 시행자 건데 이거를 매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매각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주거용지를 매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2,000평을 매각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필지를 12,000평입니다. 12,000평을 매각하는데 살려고 달려든 사람이 있겠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내가 살게요 라고 달려드는 이유가 현재 이 땅 가격이 비싸게 분양될 것 같으세요? 싸게 분양될 것 같으세요? 그죠? 공익사업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가격이 감정평가 금액이야. 그러니까 일반 시세보다 싸단 말이에요. 평당 여기 일반 토지는 500만 원인데 얘는 평당 100만 원이라는 거야. 그럼 얼마가 벌써 싸네? 그럼 이거 사가지고 건물 지으면 남는 게 땅값에서 남는 거거든요. 그럼 A만 받으려고 B만 받으려고 C 받으려고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은데 이 시행자 친척이 삔 거야. 그럼 B한테 팔아야죠. B한테 팔아 친척이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비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경쟁 입찰이라는 게 나온 거야. 무슨 입찰이야? 경쟁에 붙여서 입찰 금액을 얘 100억이라고 이제 매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100억이라고 그랬는데 A는 101억 쓰고 C 같은 경우는 102억 쓰고 얘 같은 경우는 120억 쓰고 얘 같은 경우는 400억 썼어. 당연히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얘가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또 하나 있었는데 B가 친구였단 말이야. 400억을 쓴 애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 야, 너 400억이 최고가로 나왔는데 너 공급할 생각 있냐? 그랬더니 어차피 400억 들여가지고 내가 옛날에 200억 먹으려고 했는데 100억만 먹으면 되지 뭐. 그래서 400억 10원 이렇게 썼어요. 누가 가져가는 거야? B가 가져가는 거야. 500억 쓰면은 100억 날릴 뻔했잖아.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이제 그 비리를 저질러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공무원하고 이제 술 먹으면서 얼마가 최고가로 들어왔냐 딱 물어본 다음에 어느 회사가 뭘로 쓸 거다 다 빼잖아. 옛날에 그 뭐지? 그 영화가 들어갔는데 자이언트 김범수 나오는 거. 또 대화 또 안 됩니다 이제. 김범수 나오는 건데 그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경쟁 업체에서 정보 빼가지고 걔네가 200억 쓰면 201억 쓰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근데 경쟁 입찰도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투기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이제 변화시킨 거는 야 너무 많으니까 주거용지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거 예외적으로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뭐 합시다 이거. 추천합니다. 돈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 귀에들쳐 못 오잖아요. 대기업이 다 가져가면 중소기업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추천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주거용지는 무슨 형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추천. 자, 하나 물어보고 갈게요. 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하고 공업용지하고 녹지용지 중에 어디가 사람이 제일 많이 안 몰릴 것 같아요? 어디가 제일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상업이 제일 안 몰려요. 네, 비싸요. 평당 100만 원에 평당 2천에 매각해요.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대기업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입찰하면 돼요? 대기업들끼리 오니까 경쟁 입찰하면 되지. 근데 주거용지는 경쟁 입찰하면 이게 들어온 애들 중에 대기업이 다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방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주거용지는 추천 방식으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법조문에 써 있다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에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원칙으로 하되 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나 주택건설용지는 뭘로 하겠다? 추천 방식으로 하겠다. 학교용지는 서로 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학교용지가 필요한 사람하고 만나서 1대1 계약, 맞계약이라고 그래요. 그걸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약하면 돼요? 수의계약. 결론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매각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추천 방식으로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추천 방식으로 주거용지를 사서 여기를 매각했는데 대기업이 나올 확률보다는 일단 중소기업 같은 좀 약간 2군이나 3군이 받을 확률이 더 높죠. 더 많으니까. 그러면 신도시 가시면 혹시 분당에 가서 여러분 아파트 이름 보시면 삼성, LG 이래만 있는 게 아니야. 처음 보는 문산 아파트, 뭐 이상한 아파트 있죠. 그럼 걔네는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 가면 막 대기업이 막 많지 않아요. 예. 그럼 얘네들이 분양을 받아서 거기다 건설한 다음에 아파트 분양을 한 거지. 그렇게 하는 형태로 가는 건데, 이건 이제 대규모로 이제 아파트 단지 이렇게 짓는 거는 맞을 거예요. 근데 얘는 대규모 아파트가 아니겠죠. A라는 애가, 자, 갑이라는 시행자께서, A야, 너 잠깐만 나가 있어. 그럼 A 나가 있겠죠? B야, 너 잠깐 나가 있어. 그럼 이제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구획 정리됐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한테, 야, 너 네 땅 가져가. 야, 너 네 땅 가져가. 이러면 되잖아. 땅으로 바꿔주는 형태, 이게 뭐예요? 환지야. 그럼 어디가 시간이 많이 걸려 보이세요? 그죠, 환지지. 예. 나가라고 그랬는데 A 여기서 자빠져 쓰러졌어. 못 나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사업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환지는 미리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하지 마라, 안 하는 규정이 들어가요. 개발계획에서, 야, 너네 환지 방식으로 할 거니? 환지 방식으로 할 거면 전체 면적 3분의 2 이상과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오면 내가 그때는 요 개발계획 따라 구역정 해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미리 면적 3분의 2가 동의했다는 얘기는 3분의 1은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동의 요건을 갖고 와라, 이런 구정들을 하나씩 만들어내다 보니까 실시계획이 뭐다, 수용이 뭐다, 절차가 뭐다, 공급이 뭐다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하나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절차법, 이름이 뭐예요? 도시개발법이 된 거예요. 용어 정리 하나 보고 갈까요? 1번 보실까? 186페이지입니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9조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이건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그 뜻이에요. 이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뭐 이 내용 저 내용 다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지정된 개발구역 안에서 주거기능, 사업기능, 산업기능,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동그라미 무슨 뭐야? 단지 무슨 시가지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한다. 근데 여기서 쓰던 단어가, 자, 아까 실시계획 어디서 보지 않으셨어요? 봤죠? 뭐 시행자라는 단어도 어디서 봤죠? 어느 법에 있었던 거냐면 이 앞에 있는 법이 아까 국토계획법이잖아요. 국토계획법에서 나온 아들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파생돼서 만든 법이야. 그래서 얘를 자법, 아들법이라고 그러고 국토계획법을 모법, 엄마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쓰던 용어는 그대로 써야겠네. 그래서 거기 2항에 3항에 국토계획법률 준용이라고 써있죠. 국토계획법률에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 특별히 정하는 거 아니면 똑같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환지라고 써있는데 환지의 개념은 뭐냐면, 자, 여기 지금 현재 집 하나 있고 도로 봐봐, 이게 꼬불하죠. 근데 여기를 새로 단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구역지역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한꺼번에 사서 해버리는 거 무슨 방식? 수용 방식.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환지 방식. 이게 절반은 수용, 절반은 환지랍니다. 그건 뭐예요? 혼용 방식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구역 정리가 다 된 거 이렇게 됐는데, 빨간 색깔이 상업용지, 노란 색깔이 주거용지예요. 그럼 여기는 주거 관련된 건물 들어서면 되고, 상업 건물 같은 걸 들어서면 되는 거야. 그래 놓고 나중에 정리하는데 지금 건물이 들어져 있네요. 건물이 없네.
도시개발 사업은 건물 짓는 사업이 아니에요. 구획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했어요. 기존에 있던 토지를 밀어서 구획 정리만 해서 단지 만든 거. 그리고 나서 만들었으니까 뭐만 하면 되냐면 공급하면 되죠. 건설하는 사람한테 공급한 다음에 건설은 니들이 해. 우린 이 용도로 쓰라고 해놓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뭐 새로운 시간 이거 만드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법은 도시개발법이에요. 근데 이 신도시 만드는 것 중에 택지개발법이 하나 있었어.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해서 그 택지를 만들어 놓겠다는데 얘는 수용 방식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 환지 방식, 혼용 방식 다 있어요. 우리랑 관련된 거는 수용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이에요? 우리가 나갔다 우리가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환지잖아요. 그럼 우리랑 관련된 건 무슨 사업이고? 도시개발. 국가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택지개발 사업은 우리 시험범위에 택지개발 촉진법이 안 들어있어요. 법은 있는데 시험범위가 아닌 거고 우리 시험범위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규모로 하는 건 택지개발, 소규모로 하는 게 도시개발로 보시면 돼. 그래서 유명하다 어디서 들어왔는데 신도시야. 그럼 다 택지개발이야. 처음 듣는 도시야? 그러면 다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헌인마을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겠지. 일산 신도시라 지금은 일산 구도시죠. 일산을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신도시라는 건 최근에 만들어진 도시잖아. 20년이 지났는데 무슨 신도시야? 구도시지. 예. 리모델링 재건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신도시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신도시는 어디가 신도시야? 양주, 파주, 운정, 김포, 뭐 이런 위례 이런 게 신도시지. 이미 옛날 신도시가 아니라 그냥 구도시가 됐고, 근데 옛날에 제일 많이 했던 게 판교, 분당, 일산, 중동, 김포, 운정. 근데 여기 택지개발 중에 이게 옛날 신도시고 최근에 된 거는 이제 김포, 운정 신도시죠. 김포 가면은 그 뭐지? 그 한강 신도시 있죠. 거기 집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맨 처음에 들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분양이 막 미분양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 피만 뭐 5천이 넘었으니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이 노원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데 들어가야 돼. 안 올라, 여기는. 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집들이. 거기는 이제 학교 때문에 조금 올랐는데, 교육 관련된 거라도 집어넣어서 지금 올린 건데, 창동에 여기 뒤에 뭐 들어오죠? 창동에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그 삼성동 비슷하게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창동 여기는 괜찮지. 창동 아파트는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지. 그저께 누가 이거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물어보시더라고. 사야지. 그죠? 근데 이미 올랐어. 살려면 재작년에 샀어야 돼요. 대부분 8천에서 1억까지도 피고 올라갔잖아. 그럼 거기 동네 뭐가 들어오니까, 뭔가 개발이 들어오니까 여기 땅값이 올라가지, 가만히 있는데 땅값이 올라가거나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 있던 데가 다 눈밭이었단 말이야, 이거. 그럼 지금 현재 도시개발 규모가 좀 큰 거는 택지개발이고요. 좀 작은 거는 어디로 가요? 강일지구, 뭐 상계지구, 장암지구, 청항지구 다 모르는 거잖아, 이거. 그 중에 유일하게 아는 거. 은평유타원이 도시개발 사업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곡지구라고 있죠. 마곡지구 저기 강서구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거 몇 개 들어본 거 아니면 못 들어봤을 건데, 지금 현재 국가가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방식이 뭐예요? 강제로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그냥 택지개발을 턴하게 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서울은 하도 이권관계가 심하니까 마곡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섞어서 한 거야. 섞어서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혼용으로 하거나, 그 국가가 이제 SH공사 있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같이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럼 이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섞여 있는 거는 도시개발에서, 여기 택지개발은 무슨 방식밖에 없어요? 수용.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 시험법이 아니다. 우리는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있었죠. 이게 지금 현재 토지만 구획하고 밀어버리는 거였어. 환지 형태로. 그거를 현재 이름을 바꾸면서 도시개발법으로 들어온 거야. 2000년에 처음으로. 그래서 여기 4번 잠깐 볼까? 환지. 자, 환지란 예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나 환지 방식으로 돌려주는 도시개발 사업할 때 대상 토지의 기존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가 뭐였는지를 검토한 후에 사업이 시행된 후에 다시 토지 소유주에게 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걸 따른 행위를 주는 것을 환지라고 한다.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수단으로서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시 적용되고 있는데 환지 방식은 주로 다음의 경우 시행합니다. 해놓고 나갔다가 들어왔으니까 토지를 교환한 거죠. 그 기존에 있던 땅이 분필되고 합필되면서 구획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 분합 또는 그 밖의 구획 변경, 지목 성질 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주로 하는 방식이고, 하나 더요. 자, 이거부터 물어볼게. 수용하고 환지 중에 어디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어디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얘는 수용하면 바로 밀면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뭐예요? 환지. 근데 지금 현재 빨리 하고 싶은 게 대부분이니까 뭘로 하고 싶겠네? 수용하려고 그랬는데 이 땅값이 비싸면 수용할 수가. 그래서 환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밑에 2번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서 수용 사용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려우면 뭘로 돌리겠다? 환지.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한번 보세요. 그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좀 네모 반듯하지 않죠. 그림상에. 왼쪽에 있는 토지에 거의 1, 2, 3, 4 써 있는 거. 네모 반듯하지 않은데 도로도 구분하고,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야, 이제. 구획을. 그래서 도로가 지금 현재 3거리에서 몇 거리로 바뀌었네? 4거리로 바뀌면서 1, 2, 3, 4가 지금 현재 구획이 이쁘게 됐죠. 그럼 기존에 있는 토지를 개발해서 가치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 소유자가 100평 있었는데 100평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될까? 안 되죠. 왜 안 되냐? 도로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도로를 무슨 시설이라고 하지? 공공시설, 기반시설 중에 하나잖아요. 공공용지란 말이에요. 공공시설 부지야. 도로 빠지죠? 그리고 이 갑이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야, 너 나가 있다가 좋은 땅 줄게 했어요? 자기도 뭐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공공시설 용지로 좀 빼겠다. 이렇게 빼. 이거는 공공시설 용지로 쓰고, 이거는 사업비용 충당으로 좀 쓰자. 사업비용 충당하는데 팔아먹어야겠다. 그래서 이거 사업비용에 충당해서 준비한 데서 채비지라고 하거든요. 채비지. 머무를 채 비용비자예요. 비용이 머무는 땅이라서 시행자가 가져갈 땅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 요거는 두 개를 더해서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한테 돌려준 게 한 50% 정도를 돌려주잖아요. 그럼 50%는 이거를 주지 않고 보류해놔요. 그래서 이걸 보류지라고 그래. 법률 용어예요. 자. 기존에 있던 땅 소유자들이 평당 1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이 됐습니다. 얼마가 올라간 거냐면 5배 올랐어요. 그럼 이제 1억짜리가 5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야, 사업비용 좀 충당하게 2억 5천씩 좀 줘봐 라고 했어요. 1억짜리가 5억 됐으면, 예를 들어 나도 수익이 올랐으니까 사업비용 내놔 그러면 얘네들이 사업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비용을 안 내니까 그러면 니네들한테 면적을 줄여서 내가 주고, 내가 일정 부분을 사업비용 충당할 테니까 너 100평 있던 애 50%니까 몇 평 주겠다? 50평. 그럼 100평 있던 사람이 50평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적게 받았지, 면적이. 된 토지 가치는 올라갔기 때문에 1억짜리가 뭐 2억 5천 돼 있으면 2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요 환지로 주지 않고 보류해놨다고 해서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보류지라고 그래요. 그 중에 사업비용 충당할 땅을 뭐라고 따로 뺀 거예요? 채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를 합쳐서 보류지라고 해요. 그래서 50%를 뺀 거예요. 근데 이걸 70% 빼먹고 80% 빼먹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법에서는 평균적으로 토지를 부담하는 비율을 50%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뭐 60%나 뭐 100%까지 가는, 70%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몇 프로를 넘어가면 안 돼요? 50%. 그래서 여기 그 그림상에서 채비지라고 써 있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1, 2, 3, 4 밑에. 그건 이제 누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시행자가. 자기도 뭐 먹어야지 남는 게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5번에 채비지라고 써 있을 거예요. 채가 아까 무슨 채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용이 머무는 땅이니까 누구 땅이라는 뜻이에요? 시행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여 처분할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하고요? 채비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도 해야 되고, 사업계획 따라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일정한 토지를 정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토지를 전체를 뭐라고 불렀는데? 보르지. 이 보르지 안에 공동시설 여러 가지 용지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걸 제외하고 시행자가 경비 충당에만 매각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땅이 뭐야? 채비지예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거기 왼쪽에 도로 꾸불꾸불한데 펴졌습니다. 땅 네모 반듯해지셨죠?
그리고 환지 방식이 끝나고 나서 거기 다 돌려주고 아까 빼놓은 땅 아까 뭐라고 불렀는데 보르지 안에는 공공시설 용지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채비지. 그래서 통칭해서 부를 때 보르지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쓴 거니까 용어 이해는 되죠? 네. 넘겨보세요. 근데 자 100평 있던 애가 자 감보율이라고 해서 50% 이걸 감보율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토지 부담률이라고도 해요. 보가 뭐냐면 면적 단위였거든 옛날에. 지금은 평 단위 써요? 제곱미터 단위 써요? 제곱미터 단위 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단무보라고 그랬어요. 혹시 정단무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은 55세 이상일 거야. 정단무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55세 이상이 없으신가 보네. 이게 뭐 일정, 뭐 일단, 일무, 뭐 이게 평단위예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정단무보는 옛날 표현이라 평으로 쓰다가 지금 평으로 안 쓰고 무슨 단어 쓰는 거예요? 제곱미터 써요. 이 보가 면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면적이 가면 비율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토지 부담률. 너가 100평이 있었는데 50% 내놓고 50% 가져가. 그게 내가 토지를 부담한 비율에서 토지 부담률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만약에 몇 평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얼마 받아야지 맞아요? 50평 받아야 맞는 거죠. 그럼 이거 50% 받았으면 제대로 적응했다 해서 적응한지라고 그래요. 제대로 받았으니까 무슨 한지? 적응한지. 60평 받았네? 그럼 몇 평을 더 받은 거예요? 10평 더 받았으니까 증해서 받았죠. 예, 증한지라고 그래요. 무슨 한지? 증한지. 40평 받았네? 40평 받으면 10평을 감해서 받았잖아요. 줄여 받았잖아요. 그래서 줄한지는 좀 없어 보이니까 감한지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감한지. 근데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100평 있는데 나 안 받고 돈 받고 떠날 수도 있죠. 그럼 환지로 정했다는 얘기예요? 환지로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일 불자 써서 환지 불지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97년인가 6년에 리을 탈락 현상에서 지읒 앞에 있는 리을 탈락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불지정하다가 지금 부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지 뭐라고 그래? 부지정. 환지로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사업을 끝나고 나니까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시행자가 건물을 이렇게 지을 거래. 건물 지을 거래. 그럼 건물 짓는데 얘가 지금 원하면 땅 소유자가 이 건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땅을 땅으로 받아야지 환지죠. 근데 땅으로 안 받고 건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입체적 권리가 변동됐다 그래서 입체한지라고 해요. 원래는 뭘로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근데 땅으로 받지 않고 이 건물하고 건물에 딸려있는 공유지분으로 받아서 이걸 입체한지라고 해서 6번 입체한지.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려면 특히 필요하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신청받아서 원래 환지의 목적인 토지를 그거를 가름해서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물의 일부와 건물에 있는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거. 그래서 이게 입체한지 개념은 예전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처음 도입될 당시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자는 환지계획에서 너무 과소필지가 됐어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100평인데 50평 받으면 그럴만 괜찮죠. 근데 10평 있었어요. 10평. 얼마 받아야지 그럼? 5평 받아야 돼요. 5평이면 여기서부터 요만해. 요만해. 5평. 그럼 이거 받아가지고 건폐율 60%래요. 요만큼죠. 문 딱 열면 딱 남의 땅. 이 필요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안 주기도 애매하고 더 주기도 애매하면 야, 너 그러면 내가 여기다 건물 짓 건데 건물로 받을래? 그럼 건물로 주는 거야. 소유자가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건물 받으면 되죠.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다. 그래서 거기 과소필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때 토지 소유자 옛날에는 동의를 얻었었어요. 그래서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대신해서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 있는 건물 일부와 공유지를 줄 수 있도록 환지계획을 그때 당시에 작성했는데 이후에 이 도시개발법에는 입체한지 범위가 좀 확장이 돼서 개발사업 시행자는 이거 빨리빨리 하려는데 애들이 반대를 하니까 건물 줄게 그럼. 그래서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체한지를 포함해서 환지계획이라는 걸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지는 자 여기 보세요. 100평이 얼마로 그냥 쭈룩 풀냐? 50평을 쓰고 평면적으로 그냥 면적만 준 거잖아요. 근데 얘는 입체 권리 변동이 된 거라서
단순한 평면환지라고 한다면 입체환지는 건축물과 부지를 동시에 환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입체인 환지라고 해서 입체환지라고 하고, 도시공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약간 유용한 제도로 본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왼쪽에 있던 땅하고 건물 갖고 있던 사람이 나갔다가 다시 건물하고 공유지분 받았죠. 땅으로 안 받고 건물로 일부를 받았으니까 무슨 환지라고 하면 돼요? 입체환지. 됐고, 7번에 마지막 이제 토지 부담률은 아까 토지 내세요라고 그랬죠. 토지 내세요가 뭐예요? 부담한 거야. 그걸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거 간보율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도로도 늘어나고 공원이나 학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공동시설 확보를 해야 되고, 사업비도 충당을 위해서는 그 사업계획구역에 토지 소유자가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뭘로? 토지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율을 말하는데, 거기 도시개발사업 오른쪽 페이지요. 189페이지 위에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 중에 환지 방식은 기존 토지 소유자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나눠주는 사업 방식을 말하는데, 이 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행자는 그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 충당도 해야 되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이나 실시계획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개발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나눠지지 않을 수 있으며, 나눠주지 않고 그 토지를 잠깐 보류해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보류지. 따라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기존 토지 면적보다 약간은 뭐예요? 줄어야지. 빼앗았으니까. 줄어든 토지를 돌려받게 되며, 이러한 줄어든 토지 면적의 비율이 간보율, 내가 내놓은 비율이다. 예를 들어 전체가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보유했던 사람인데 환지 방식이 끝나고 800제곱미터를 받았다. 거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1000 있었는데 제가 800 받았어요. 나 얼마 내놓은 거네? 200 내놓은 거죠. 그럼 내가 갖고 있던 땅 분에 내 땅에서 제공되는 걸 빼야죠. 남은 받은 거를. 그럼 내가 1000에서 800을 빼면 200이 남잖아. 그럼 1000분의 200이면 몇 퍼센트인 거예요? 20%. 그러니까 나는 20% 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보율이. 그래서 여기 읽어볼까요? 80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돌려받았다면 보류지로 떼어준 면적 200제곱미터고, 그럼 간보율은 내가 갖고 있는 땅 1000분에 1000에서 돌려받은 200이니까 내놓은 게 200 아닙니까? 그래서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20%. 이 같은 토지 부담률은 같은 한지계 구역에서도 토지 이용도가 뭐였냐? 계계 소유지마다 전부 다 개필지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구획구역 전체에 대한 간보율은 다음과 같이 평균 토지 부담률로 계산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계산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 거 저랑 기출문제 한번 풀 거예요. 한번 풀어보고 되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럼 거기 밑에 건 읽어보시고 그림 한번 보면 이해될 거예요. 자, 왼쪽 그림이 꾸불꾸불할 때 당시에 거기 땅이, 오른쪽 땅이 반듯해졌다. 여자애들 하는 거 보세요. 우리 땅이 반듯해졌네. 근데 크기가 줄어든 것 같아. 그랬죠? 그럼 줄어든 이유는 뭘 내놨기 때문에? 보류지 내놨죠. 그래서 얘가 아까 전에 땅이 얼마였는데? 1000. 1000분에 내가 내놓은 게 200 내놨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20%니까 얘는 보류지를 제외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 땅이 줄어든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20%를 냈구나 내가. 나는 간보율 몇 프로 적용받았다? 20%. 말뜻이 된 거죠? 여기 이제 토지 부담률이어서 앞으로 쓰는 개발법의 용어는 정리 다 한 건데, 이 와중에 아까 제대로 받은 한지, 정한지, 더 받은 한지, 중한지, 덜 받은 한지, 한지로 안 받았어요. 한지 부지적. 건물로 받았어요. 입체한지. 이 용어를 계속 쓸 거라고 이제 앞으로 평상시에. 그리고 한지로 돌려주지 않고 빼놓은 땅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보류지. 그 중에 사업비용 충당용 땅은 채비지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내놓은 비율을 무슨 부담률이에요? 토지 부담률이라 내가 현재 받은 땅 말고 내놓은 땅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개발법에 쓰는 표현 다 끝난 거고,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뒤로 넘기면은 거기 2번 도시개발사업 절차도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제가 이제 키워드만 정리한 거니까 한번 형태가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아까 개발구역을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정. 그러면서 뭐로 만들 건지 개발계획 짜야죠. 맞죠? 그 다음에 사업하는 누구 지정해야 돼?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이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오른쪽 위로 가서 수용이 써있고 환지 써있죠? 근데 수용이 길어요? 환지가 길어요? 환지가 길어. 복잡해. 환지가. 수용은 깔끔한 게 다 갖고 왔죠. 소유권을. 그러니까 착수하자마자 싹 민 다음에 공사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해서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거기 밑에 환지는 복잡한 게 하나가 들어가는 게 환지 계획 들어갔죠. A한테 몇 번지 땅 주겠다라는 계획을 짜야 돼요. 그리고 인가가 나야 착수한 후에 공사 완료되면 공고해서 와서 보라고 한 다음에 준공검사 떨어져야 공사 완료 공고하고 얘들 나가 있을까요? 들어와 있을까요? 아니 나가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 줄여서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요. 환지 처분 공고 떨어지면 소유권은 다음날 확정되는 걸로 하겠다 해놨어요. 그래서 밑에 시행자 관련된 거와 조합 관련된 게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조합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조합 정리해 놓은 거고 한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보셔야 되지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림으로 봐볼게요. 수용 방식하고 뭐라고 써있어요? 현재 방식. 자, 요거부터 한번 보고 가자. 마곡이라고 돼 있죠? 마곡이면 무슨 사업이겠죠? 도시개발사 맞지? 택지개발 아닙니다. 마곡이 여기 이렇게 해서 지금 고시개발구역 정해놨어. 이렇게. 개발구역 정해놓고 이쪽이 이제 공업용지, 산업용지 있죠? 여기 주거용지, 녹지용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라 색깔, 노란 색깔 막 써놓은 거 있죠? 용지 구분해놓은 건데 여기를 지금 현재 밀어서 여기 공원이고요. 여기 초록 색깔에 외국인 뭐 LG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 집어넣은 거고. 그럼 이제 도시개발 사업하는 방식이 두 개인데 여기가 땅값이 좀 쌌습니다. 위에가 땅값이 좀 쌌어요. 그럼 뭘 하면 되지? 수용. 여기 비쌌어. 환지해야 되죠. 예. 나중에 섞어 썼어요. 그럼 수용 방식이니까 싹 밀어서 대규모 아파트 들어섰겠죠. 그 아파트 들어선 게 이거야. 근데 여기는 땅값이 비싸니까 나갔다가 구획정리해서 돌려줘야 되죠. 구획정리해서 돌려주는 이게 환지 방식이에요. 섞여 있으면 뭐예요? 혼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섞여 있는 무슨 방식이에요? 혼용 방식으로 가는데, 자, 이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아까 수용하면 ABC들한테 얼마면 돼? 얼마면 나한테 올 거야? 이래야지. 예. 그럼 A 돈 주고 나가야 되죠. 이 소유권 다 누구한테 와요? 시행자한테 오죠. 그럼 시행자는 싹 민 다음에 조성이 된 토지를 공급만 하면 끝나는데 무슨 입찰이 원칙이었었죠? 아까? 그렇죠. 경제 입찰이 대부분이 원칙인데 이 주거용지 사람 바글바글 몰리니까 주거용지 중에 단독주택용지랑 주택건설용지랑 공장용지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하겠다. 그리고 학교용지 같이 좋은 것들 있죠. 폐기물 뭐 이런 거는 어떤 공공성이 있는 것들은 무슨 방식으로 수익이에요. 원칙은 경쟁입찰, 예외 두 가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빨리 밀어버렸기 때문에 시간은 좀 적게 들어도 뭐가 많이 드네? 비용이 많이 들어. 근데 환지는 얘야 나가 있어. B 나가 있어. 그럼 얘가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요. 뭐 줄 건데 물어볼 거야. 내가 왜 나가는데? 아 너가 100평 있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면 도로가에 붙어있는 50평이 갈 건데 평당 가격이 지금 시세가 100만 원밖에 안 하거든. 끝나고 나면 한 500까지 갈 거야. 대신에 사평 충당해야 되니까 100평을 내가 50평으로 돌려줄 거니까 개발이익은 남잖냐. 잠깐만 나갔다가 들어와라.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그럼 얘를 설득해야 되고 얘 설득해야 되죠. 얘가 쓰러졌어. 누워서 뛰둘렀다고 그럴까? 안 나가는 애가 많아지잖아요. 진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에요. 대신에 뭐는 적게 들어요? 비용 적게 들어. 왜? 처음 초반에 나가 있으라고 그랬지 돈 줘서 내보내진 않거든요. 나가 있다가 들어올 때 내 거 빼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빼놓은 땅을 한꺼번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보류지. 그 중에 사업비용 충당용 땅을 채비지. 나머지는 공공시설 용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려주는 형태로 주는 게 환지인데 100평 있던 애가 40평을 50%면 50평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환지? 저거는 40평 받으면 가면 60평 받으면 안 받고 돈 주세요 하면 뭐예요? 환지 부지정. 아 건물하고 공유지분 받았네? 입찰한지. 개념이 약간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수용 방식보다는 무슨 방식 위주로? 환지. 왜? 돈이 많이 드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해라. 그래서 땅 소유자들이 2명이면 그 둘이서 하면 되죠. 근데 500명이야. 그 500명이서 한다 그러면 사인을 500번을 해야 돼요. 사업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그러면 회사 하나 설립해라. 그래서 만든 법인이 조합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조합.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일정 수 동의를 하면 조합 설립할 수가 있다. 조합 설립되면 조합장하고 이사 감사를 두고 업무는 조합장이 월급 타면서 사업을 하고 조합원들은 비용만 납부하는 거다. 우리는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고 조합에서는 일을 하겠죠. 그 일을 시행자를 정해놓은 사람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에서 뭐 건설을 주겠다 그러면 시공사랑 이제 사업 진행 다 한 다음에 정리가 다 되면 토지 소유자들한테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되잖아. 그렇게 형태로 하는 게 무슨 방식이에요? 한지야. 이제 두 가지 사업 방식의 내용 개념을 아셨죠? 190페이지 밑에 두 가지 그 단어 딱 보고서 제가 이제 무슨 말에 아 이거 수용이다, 환지다 느낌이 나오는지 봐보세요. 개념이 일단 적혀 있어야 책이 읽혀요.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법조문은 쉽게 해석되게 써있지 않고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설명 안 하고 읽어봐 돌아버려요. 뭐라는 거야. 입천진 뭐고 또 채비진 또 뭐고 느낌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수업 듣는 거 아니에요. 고개 들어보세요. 땅값이 비싸다. 무슨 방식? 그렇죠. 비싸니까 수용을 못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지. 시간이 적게 걸려요. 집단적으로 만들고 싶어. 수용이죠. 땅값이 너무 비싸네. 그러면 한지. 시간은 좀 많이 걸리고 돈이 없어도 하겠다. 한지. 얼마면 돼? 수용. 나가 있을래? 한지. 그럼 약간 섞여 있고 얘가 수용 한지 섞여 있다. 그럼 뭐예요? 혼용. 그 상태에서 쓰는 표현들을 얘기한 거예요. 다. 그 다음부터 이제 법조문에 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행자가 누구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 중에 조합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런 것들이 법조문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안 들어와 있으면 읽다가 짜증나. 내가 어디 하고 있는지 몰라서. 내가 시행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은 아, 이제 구역은 지정된 상태인데 어떤 사람이 시행하냐에 따라 국가 등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혜택이 좀 있겠지만 민간인들한테 수용 권한을 주긴 좀 그렇잖아요. 국가가 수용하는 건 참을 수 있죠. 공익을 위한 거니까. 근데 현대건설이 오더니 내 땅을 수용하겠다는 거야. 가만히 있어야 돼요. 띠 둘러야 돼. 근데 애초의 목적이 현대건설이 돈을 벌게 한 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시행자 권한을 받아온 사람이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동의요건은 갖고 와라. 그래서 면적 3분의 1을 소유한 상태에 2분의 1 동의를 얻으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지 그냥 다 수용 권한 주는 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행자 구분하면 총 11명이 나와요. 11명 중에 수용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애들, 안 얻어도 되는 애들 그 구분한 다음에 지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수용 방식으로 하려면 일정 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시행자가 공공하고 민간으로 나눠진다고 했을 때 누가 제약이 좀 있겠네? 그죠? 민간은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을 얻어야만 수용 권한을 줘요. 근데 공공은 그냥 수용 권한이 들어와.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일까 민간일까? 그럼 걔는 수용 권한을 수용할 때 동의 얻을 필요가 없죠. 그럼 농어촌공사가 한데 한국농어촌공사도 공공이죠. 그럼 동의 얻을 필요가 없지.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가 하겠대. 동의 얻어야죠. 조합이 하겠대. 근데 조합은 수용 방식이 없고 토지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민간이잖아. 동의 얻어야 돼요. 수도권에서 있다가 이전하는 법인이 한다. 법인. 민간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얘가 공공인지 민간인지 구분하는 거 몇 번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공공이라고 써있는데 수용이 왜 동의 요건이 나와? 틀렸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시행자 11명이니까 11명을 다 외우고 얘는 수용이 된다 안 된다 이걸 외우고 있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얘네는 공공, 얘네 민간만 제약 있다. 얘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기 191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개발사업 절차도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전체 정리 한번 하고 시행자가 누구다, 지정권자가 누구다라는 것만 정리하면 일단 이 개념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네. 다음 주에 여기 개발사업 절차도랑 정비사업 절차랑 비교해서 같이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요 3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감기 안 걸려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